예전에 우리 조상님들은 문은 복이 들어오고 나가는 곳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즘은 예전과 달리 밀폐된 가옥 구조라서 출입구가 현관밖에 없죠. 그렇다면 현관이란 곳은 닭띠들 가정에 복이 들어오고 나가는 곳이라고 말씀을 드려도 되겠네요. 오늘은 개미년 가을에 닭띠들이 하시는 모든 일에서 재물이 넘쳐서 행복이 가득한 가정을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오늘의 이야기를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지금 닭띠들 가정에 문제가 있거나 삶에서 힘이 드는 일이 있다면 올가을에 사랑과 행복, 재물운과 성취운이 상승할 수 있도록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는 대로 현관을 이렇게 꾸미시고 만들어 가신다면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삶을 만들어 가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이야기 중에서 가정의 현관에 문제가 있는지 한번 꼭 살펴보시도록 하세요. 이렇게만 하시면 틀림없이 가정에 재물운이 넘쳐나서 돈이 막 들어오는 이상한 경험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주학과 장명학 두 권의 책을 쓴 소강 박운호입니다. 닭띠들 지금 나가셔서 현관과 현관문을 한번 살펴보세요. 오늘은 닭띠들과 현관에 두어서는 안 되는 7가지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현관에 흐르는 기운으로 인하여 닭띠들 가정의 명예가 어떻게 올려나갈 수 있는지, 또 어떻게 가정의 화목은 만들어낼 수 있는지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현관을 보면 가정의 부부 생활이 어떠한지, 자녀 문제가 어떠한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는 현관은 수호행이 담당하는 영역이라서 그러합니다. 절대 한 곳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성격을 가진 오행입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현관의 상태를 보면 이 집안의 학생의 학업이 우수한지, 여성이 가정에 만족을 하고 있는지, 꼭 다른 곳에 눈을 돌리고 있는지, 남성의 직업적인 성취가 잘 드러나고 있는지 모두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 조상님들은 정제를 지키는 여성의 상징으로 홍살문을 세웠잖아요. 학생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수호행에 문제가 생기면 어울리고 멋내는 것을 좋아하고 놀기를 좋아해서 학업과는 거리가 멀어지게 될 것이며, 남성 역시 한 곳에 집중하기보다는 타협하고 이곳저곳에 섞이는 성향이 강해지게 되니 직업에 대한 성취운은 당연히 약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럼 현관을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요? 당장 치워야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첫 번째로 현관은 청결해야 합니다. 풍수에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기운이 늘 흘러다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관 앞에 붙어있는 배달 스티커, 현관의 먼지, 쓰레기나 안 쓰는 물건 당장 치우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닭띠들 세수 안 하시고 다른 사람을 만나시나요? 현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집안의 얼굴입니다. 여러분, 닭띠들 얼굴에 이물질을 붙여두시고 다른 사람을 만나시나요? 현관문도 닭띠들의 가정의 얼굴입니다. 두 번째, 현관에 놓여있는 신발장입니다. 가능하면 신발장 안에 넣어두시면 가장 좋으나 늘 신는 신발 정도는 꺼내두셔도 무방합니다. 대신 집안에 들어오실 때 바닥에 흙은 좀 털고 들어오시는 것이 좋습니다. 절대 현관에 흙이 있어서 좋은 것은 없습니다. 흙은 토오행을 말합니다. 현관은 수호행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는 이 수호행의 기운을 방해하는 것이라 절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대형 수족관입니다. 이는 아주 강한 수호행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수족관의 위치는 반드시 거실이어야 합니다. 수호행을 말하는 현관에 강한 수호행을 의미하는 물건이 있다면 이는 거한 것은 오히려 모자람만 못하다는 우리의 학문의 정형적인 예가 되겠죠. 이는 어쩌면 가장 해로운 부분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더구나 수족관은 움직이는 수호행의 파동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현관에 수호행의 파동을 일으킬 것입니다. 문제가 심각해질 거예요. 이 전통의 가옥에 보면 우물물은 절대 대문 근처에 두지 않았다는 거 꼭 명심해 주셨으면 합니다. 남편의 성취운이 늘 막히는 그러한 일이 생겨날 것임은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 젖은 우산과 젖은 신발입니다. 깨끗한 기운을 가진 수족관마저도 과하다고 문제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젖은 우산이나 젖은 신발은 여기에 더러움마저 더한 기운을 만들어내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우산은 현관에서 잘 안 보이는 곳에 두어야 하고 젖은 신발은 잘 말려서 신발장 안에 두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 과도한 화분이나 분재들입니다. 이는 수호형의 부족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만약에 현관에 수족관이 고정이 되어서 이동이 안 되는 경우이거나 현관이 너무 넓다면 좋을 수도 있습니다. 닭띠들의 가정에 현관의 넓이만큼 수호형의 기세가 강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과하게 넓다면 오히려 이로울 수 있으나 그렇지 않다면 한두 개를 제외하고는 절대 두어서는 안 됩니다. 여섯 번째, 대형 거울입니다. 절대 대형 거울은 현관문을 열었을 때 바로 보이게 두어서는 안 됩니다. 이는 가정의 재물운을 막는 역할을 합니다. 반드시 측면으로 이동해 두시든지 거울은 화호형의 결정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화호형의 열정과 정열을 말하는 것으로서 치밀함과 냉철함을 말하는 금호형의 특성을 가진 소품을 두시면 중화가 될 수 있으니 이를 꼭 활용을 하시도록 하세요. 일곱 번째, 현관의 조명은 반드시 밝게 두셔야 합니다. 간혹 보면은 이 현관의 조명을 어둡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분들이 계시던데요. 절대 안 됩니다. 현관은 가정의 얼굴이라고 했죠. 어두운 얼굴을 가진 사람을 만나고 싶으신가요? 마치 어느 집에 들어가는데 물에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 난다면 좋으시겠습니까? 현관의 한자가 검은 현자가 들어가는 것은 검다는 의미가 아니라 오묘하다, 변화가 많다는 의미라는 것 반드시 명심하셔야 합니다. 반드시 좋은 기운이 나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가 올가을 현관과 현관문의 풍수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관이 아주 깔끔하고 깨끗하게 정돈이 되어 있고 늘 맑고 좋은 기운을 뿜어내고 있다면 닭띠들의 가정은 늘 행복하고 성취가 가득한 깨끗한 복만 들어오는 그러한 가정으로 변해 갈 것입니다. 복은 절대 어둡고 침침한 곳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밝고 깨끗한 곳으로 흘러다닌다는 것 명심하셔서 닭띠들 가정에 늘 행복과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늘 여러분들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삶을 만들어 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